코지님,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지금 돈이 100만 원 생겼다면 뭘 사시겠어요? 보기를 세 가지로 드릴게요. 사상 최고가를 달리는 미국 주식이냐, 조정받고 싸진 국내 주식, 아니면 1년 가까이 눌려있는 암호화폐. 고민이네요. 제 선택은 코지님, 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할게요. 지금 돈이 100만 원 생겼다면 뭘 사시겠어요? 보기를 세 가지로 드릴게요. 사상 최고가를 달리는 미국 주식이냐, 조정받고 싸진 국내 주식, 아니면 1년 가까이 눌려있는 암호화폐. 고민이네요. 제 선택은 일단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좋을지 직접 결정하실 수 있게끔 결론을 좀 내드릴게요. 결국에는 똑같은 돈을 투자하는 건데 좋은 자산에 투자해서 좀 기대 수익률이 좋은 곳에 놓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실적으로 시장의 수익 기대값이 가장 높은 자산이 무엇인지, 그걸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팩폭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바로 가보죠. 오늘은 이 세 가지 자산을 꼼꼼하게 현재 시황에 맞춰서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보기 세 개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볼게요. 미국 주식, 국내 주식, 암호화폐. 이 셋 중에는 뭐가 맞아요?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미국 주식은 지금 최고점을 갱신하면서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기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투 잡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국내 주식은 최근 들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메모리 반도체 쪽 회복하는 힘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암호화폐는 1년 가까이 지금 뒤지부진하게 눌려 있죠. 이제 슬슬 오를 때 아닌가? 이제 상승장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언제 올라올지 확신은 또 안 서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비싸지만 잘 나가는 미국 주식, 그리고 회복 중인데 힘이 좀 약한 한국 주식, 그리고 오래 눌렸지만 언제 갈지 모르는 암호화폐,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자산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올랐냐, 이 부분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어질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기대 수익률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벌어주냐를 봐야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싸다, 비싸다, 이거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 대비 개념이거든요. 10,000원짜리 주식이 비쌀 수도 있고요. 100,000원짜리 주식이 쌀 수도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 벌 돈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어떠냐,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지금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감정도 미국은 상투 잡을까 봐 무섭고, 한국은 물릴까 봐 무섭고, 코인은 기다리다 지칠까 봐 무섭고, 셋 다 마음 편한 선택지가 사실 없죠. 그래서 더더욱 감이 아니라 기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을 세우려면 지금 시장에서 딱 하나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바뀌었느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저는 지금 가격보다 주도주 확인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상반기 시장을 끌고 온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메모리 반도체였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수요가 터지면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렸죠. 근데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조정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시장에 갑론을 막이 붙었습니다. 주도주가 이제 바뀌었다 하는 쪽이랑 아니다, 쉬어가는 거다,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다 라는 쪽으로 지금 갈려 있어요. 호주님은 어느 쪽이세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제 답인데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 자체가 지금 국면의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도주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내 주식이 또 폭발적인 상승을 하겠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은 메모리 반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주도주가 바뀌었다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말고는 대안책이 없죠. 반면에 미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경기 방어주 혹은 경기 민감주 같은 이런 다양한 대안책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지금 우선순위는 뭘 사느냐가 아니라 주도주가 바뀌었는지 관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오늘 영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주도주 확인도 없이 시장에 들어가는 건 신호등을 안 보고 길을 건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운이 좋으면 건널 수도 있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차에 부딪혀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어떤 자산에 투자할지 선택을 해야 하고 그 결과가 주도주가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갈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주도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코슈님은 시장을 어떻게 체크하시는지 꿀팁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분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꿀팁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은 시장 주도주가 반도체 메모리에서 다른 섹터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을 모아놓은 대표 ETF, 속스나 SMH 같은 이런 ETF들의 이평선을 보면서 판단을 하거든요. 속스랑 SMH는 좀 달라요. 속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4분의 1 정도를 TSMC 같은 해외 기업에 두고 있죠. 그래서 미국 반도체보다는 글로벌 반도체 지표에 가깝고요. 그래서 국내 주도주가 안 바뀌었냐, 이거를 확인하려면 속스로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보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KRX 반도체 지수를 같이 겹쳐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반면에 SMH 같은 경우에는 속스보다 거래량이나 인지도가 좀 더 큽니다. 엔비디아나 TSMC 상위 집중도가 좀 높아서 글로벌 반도체 대장 흐름을 볼 때는 SMH를 보는 트레이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럼 속스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이걸 일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촬영일 기준 현재 큰 추세의 기준점인 200일선은 가격 밑에 있고요. 단기 추세인 30일선하고 60일선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단기 추세선이 200일
장기 이평선 위에서 건강하게 버텨주면서 전고점을 뚫는지 이걸 계속 체크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고점을 뚫는다? 그럼 주도주가 안 바뀌고 반도체가 그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전고점을 못 뚫는다? 그럼 이제 다른 섹터를 보셔야겠죠. 그때 보셔야 되는 섹터가 일단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IGV ETF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는 XLP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격의 대장, 그리고 다음 공격수, 그리고 수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대표 ETF를 보는 거죠. 돈이 계속 반도체에 있으면 주도주가 유지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 주도주의 교체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경기 방어주를 숨는다. 그럼 시장 자체가 몸을 사리고 있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섹터별로 이평선을 확인하면서 어디에서 신고가가 나오는지 그리고 또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계속 관찰하시면 돼요. 결국 이게 다 아까 그 얘긴데요. 얼마나 올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디가 돈을 벌어줄지를 미리 보려고 이걸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시장에 주도주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가정하에 미국 주식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주도주가 바뀌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불확실한 상태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미국 주식은 최고점을 넘어서서 비싼 상태잖아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비싸긴 한데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이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는 2달 정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전고점을 뚫은 상태죠. 다시 사상 최고가 영역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조정을 소화하고 올라왔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유리할 수 있는 기본 논리는 명확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지금 실제로 늘고 있고요. AI 투자가 실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 같은 주주 환원도 꾸준히 진행 중에 있고요. 오르는데 이유가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반복돼서 시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비싸다는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니 해도 섹터가 다양하다는 건데요. 미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쉬어가더라도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또 소프트웨어가 쉬어가면 경기 방어주가 있어요. 주도주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갈아탈 수 있는 다양한 섹터들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선수층이 두꺼운 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정책 환경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커요.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지표들을 보면 고용은 좀 둔화가 되고 있고요. 물가도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감세니 뭐 인센티브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죠. 반대로 한국은 7월 달에 금리를 한번 올렸죠. 환율은 지금 1,400원대에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수도권 집값에다가 가계부채까지 겹치면서 추가 이상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한쪽은 돈을 풀려는 나라고 한쪽은 조여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이 방향 차이가 주가에 그대로 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사상 최고가라는 부담은 있잖아요. 맞아요. 리스크도 분명한데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 부담이 좀 쌓여 있어서 조정이 오게 되면 낙폭이 클 수 있다는 게 단점이죠. 비싸게 산 만큼 흔들릴 때 더 아픈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이 유리하다는 거지 미국도 안전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자산을 선택할 때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미국 주식에 좀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한국 주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국은 비싸지만 선수층이 두껍고 정책도 우호적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한국이요. 조정받아서 싸졌는데 왜 망설여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싸진 게 맞죠. 근데 반도체 원툴이라는 이 구조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상황을 보면 코스피는 7월 달에 좀 크게 빠졌죠. 외국인이 조 단위로 팔고 나가는 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8월 들어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상반기 고점하고는 좀 아직 거리가 있죠. 근데 밸류에이션만 보면 진짜 쌉니다. 지금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코스피의 PBR 수준이 지금 1.3배 수준이거든요. 일본이 1.6배고요. 대만이 3.4배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반도체 실적은 역대급인데 밸류는 바닥권이니까 이 격차가 정상화가 된다? 그럼 크게 갈 수 있다. 이 논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외부인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탄력도 세질 거고요. 듣다 보면 한국이 더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근데 문제는 그 매력이 사실상 반도체 하나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그 미국 경쟁사 부진 소식 하나에 이틀 만에 거의 16% 넘게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코스피 지수 전체가 휘청거렸어요. 에이스 한 명이 흔들리니까 팀이 통째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축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주도주가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다. 그럼 코스피가 여전히 좋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도주가 바뀌었다. 그럼 한국은 갈아탈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가 않아서 기대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코스피가 회복은 할 수 있겠지만 상반기 좀 전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남은 하나는 1년 가까이 눌린 코인인데요. 이제 오를 때 됐다 라는 말 진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선택지예요. 암호화폐 시장이 1년 가까이 눌려 있는데 슬슬 살 때 아닌가요? 참 암호화폐 얘기만 나오면 저도 답답
답답한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매크로 환경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코인이 그걸 받아먹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8월달 전반적인 지금 매크로 환경을 살펴보자면 얼마 전에 구글이나 인텔 같은 기업들이 자본 조달을 수월하게 했죠. 자본 조달을 수월하게 했다는 건 지금 시장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받쳐주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참여자들이 AI에 돈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없거든요. 나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거기다 8월달은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달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 중간선거 전에 시장을 부양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미국의 둔화된 물가랑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지연시키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매크로는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도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데 다만 유동성이 시장에 많아지는 것과 그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되는 건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7을 넘었습니다. 30년물은 무려 5.3%를 넘었는데요. 미국 정부와 AI 기업들이 계속해서 지출을 늘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단기채 금리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유동성이 많더라도 암호화폐 같은 위험성 자산 시장으로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돈은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 그러니까 시장이 믿고 올라탈 수 있는 스토리를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엔 내러티브가 없어요. 대표적인 게 클래리티 버만인데 지금 상원 표결이 9월 중순까지 밀렸죠. 그러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중간에서 지금 붕 떠버렸어요. 기관들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코인 시장에 들어올 명분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증시하고 코인이 디커플링, 그러니까 따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위험 선호가 막 살아나면서 증시가 상승하면 코인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이 올라도 코인이 못 따라가는 구간이에요. 주식이 오르니까 코인도 오르겠지, 이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코슈님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코인 이 세 중에 지금 뭘 사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을 담을 것 같아요. 아직 주도주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미국은 섹터가 다양해서 주도주가 바뀌었더라도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한국은 반도체 말고 대안이 없죠. 정책 방향까지 미국은 부양, 한국은 긴축이잖아요. 이게 한 방향을 가리키니까 미국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미국 주식을 담을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반도체, 메모리 섹터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인지 나누어서 담으셔야 돼요. 미국 주식인데 반도체랑 메모리 섹터만 다 담았다고 하면 한국 주식을 담는 거와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섹터별로 좀 분산해서 담아야 된다는 거. 주도주가 어느 쪽으로 가든 대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주도주가 안 바뀌었다, 이 신호가 나온다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좀 더 담을 것 같고요. 코인은 만약 내가 지금 담는다면 지금 당장 수익을 거둘 생각보다는 빨라도 올해 중간선거 이후 연말 상승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중장 이적 관점에서 기대를 하고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접근한다면 기대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도주가 지금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23년도에 아마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그때 막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갔었잖아요. 주도주가 뭐 에코프로 같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막 수십 배 수백 프로 막 상승을 하면서 야 이거 무조건 간다 하면서 확신을 갖고 비중을 확 실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해 하반기 들어서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열기가 빠지니까 주가도 쭉 흘러내리면서 고점 부근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한 섹터에만 확신을 갖고 몰아넣게 되면 그 확신이 맞을 때는 좋거든요. 근데 주도주가 바뀌는 순간에는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봐야 되는 게 주도주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까 말씀드린 뭐 속스 이평선이나 섹터별 ETF를 계속 체크하는 게 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걸 봐야지만 그때 2차 전지처럼 한쪽에만 갇혀 있다가 물리는 걸 좀 피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결국 비중의 문제인데 몰빵이 아니라 배분이라는 거죠. 미국을 중심에 두되 섹터를 좀 나눠서 한국은 주도주 신호를 보고 코인은 시간을 좀 길게 잡고 저라면 이 순서로 갈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해볼게요. 볼 건 지금까지 얼마 올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 벌어주냐였고요. 그 답을 찾으려면 주도주가 바뀌었는지부터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는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뭘 사도 찜찜한 기분이 좀 드실 거예요. 원래 새 선택지 다 마음 편한 게 없는 장이거든요, 지금. 정답은 없어요. 근데 순서는 있는 거죠. 가격, 그리고 종목을 고르기 전에 항상 주도주를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주도주를 확인하려면 섹터별 대표적인 ETF의 이평선 기준으로 살피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이 생겼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실 건가요? 미국, 한국, 코인, 비중까지 적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나누실지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뤄주셨으면 좋은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유리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